얘들아,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 확률 분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확률 분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고 했어. 하나가 이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산 확률 분포. 오케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어. 자,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냐면 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는 변수가 무엇인 걸 보고 얘기한다 그랬냐면 이산 자료인 걸 보고 얘기한다 그랬고, 그 이산 자료는 대표적으로 뭐 같은 걸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연수나 정수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변수가 무엇인 것을 보고 얘기해. 얘들아, 연속 자료인 걸 보고 얘기한다라 그랬고, 자, 연속 자료에 대표격으로 뭐가 있다? 유리수나 뭐 같은 게 있다? 실수가 있다. 됐어요? 오케이? 요런 게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오케이? 자, 이걸 이제 너희들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바늘시계를 봤을 때, 바늘시계도 가만히 보면 나 저 라이더 새끼 진짜 맥도날드가 하나 실어지고 지금 배달 가나? 저기 불타는 라이더 새끼. 내가 또 옛날 생각이 난다고. 나 1분만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그 너희들 차 중에 비틀이라고 하냐? 네. 비틀. 폭스바겐 비틀. 오, 괜찮아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딱정벌레 모양의 차지.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비틀은 그 매끈매끈하고, 예전에 나온 비틀은 이제 매끈매끈하진 않지만 좀 모양 비슷해.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불과 이제 새로 나온 비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니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야. 그게 70년대 나온 차인데도 그렇게 인기가 많고, 저건 좋은 외제차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저 오토바이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콜롬비아에 살 때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투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와 하면서 전투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딱 깨가지고 뭐 전투기가 밖을 뛰쳐나와가지고 딱 봤더니 비틀 있잖아. 구형 비틀이 1960년대가 70년대 차거든. 구형 비틀이 열심히 한 40km를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차가 졸라 오래돼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소리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 갑자기 저 소리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저거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오토바이일 거야. 분명히 저렇게 소리를 요란하게 가지만 이제 굉장히 천천하게 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소리도 천천히 지나간 거겠지. 어쨌든 자, 진도 나가자. 어쨌든 너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늘시계 보면은 그 바늘시계 초침을 잘 보면 초침이 이렇게, 웬만한 바늘시계는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1초, 2초, 이렇게 3초 이렇게 찍으면서 가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초침이 계속 이렇게 무르르듯이 쭉 가는 것도 있죠. 네. 그런 바늘시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맞니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초, 2초 이렇게 가는 것은 이산 자료를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딱딱 끊어져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 바늘시계 초침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은 연속 자료를 대표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 이산 자료와 연속 자료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연속 확률 분포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익혀야 될 것은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 됐어?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부터 익혀야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수, 오케이?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수, 세모라고 합시다. 그때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아시겠어요? 이를테면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바늘시계 중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바늘시계가 가리키는 그 위치를, 오케이? 위치를 K라고 했을 때 그 바늘시계가 3을 가리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연속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계산할 땐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지. 맞니 얘들아? 근데 이게 연속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무수히 많은 곳을 가리킬 수가 있어서, 연속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언제나 이제 무한대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한대에서 특정한 부분, 됐어요? 어떤 한 군데 확률을 얘기하면 당연히 0에 가까워지는 0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놈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특정할 때 확률을 물어보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물어볼 때 확률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범위를 던져서 얘기를 해줘. 범위를. 아시겠어요? 어느 범위와 어느 범위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기하학적 확률하고도 일단은 이 연장선상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초침에 대하여 그 초침이 가리키는 시각이 이제 3시에서 6시까지일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예. 저기 보니 얘들아. 그 각도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전체는 360도가 될 거고 차지하는 영역은 90도가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이렇게 범위로 물어본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위쪽에서 얘기했던 대로 등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범위로 물어볼 때 이 등호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양쪽에 들어가 있던지 간에 확률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범위로 물어봤을 때 등호 문제는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등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해됐어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자,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힘들어. 이전에 있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다른 거야. 알겠니? 따라서 얻어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해주는 어떤 매개체, 징구는 간단하게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확률을 구해주는 도구가 필요해. 이해됐어요? 오케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확률을 구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거야. 됐죠? 이 확률을 구해주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 질량 함수 기억나니? 확률 질량 함수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구해주는 공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쓰이는 대상이 그때와 다르게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니까 그때 특성을 삶아서 특성을 이제 따와서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생각한 말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너희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확률을 구해주는 도구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확률을 구해주는 도구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과연 뭘 보고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는 대체 어떤 놈을 보고 얘기하느냐? 선생님이 말한 표현은 일단은 잘못된 거다. 무슨 얘기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형태를 꼭 갖춰야 될 필요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이건 확률 밀도라고 함수라고 한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률 밀도 함수는 그것이 확률을 구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을 만족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확률 밀도 함수를 구분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특징이 정해져 있는 거라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어요? 오케이?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의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통 구간으로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연속 확률 변수를 해당하는 연속 확률 변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되는 변수의 범위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이항 분포에서 빵번 일어날 n부터 빵번 일어날 0부터 n번 일어날 n까지 0부터 n까지를 생각하듯이 이항 분포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문제의 그 특성에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범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생각하라. 알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일단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범위를 일단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이게 시험 문제야. 그게 두 번째. 그 주어진 구간 내에서 전체를 적분을 때렸을 때 얼마가 돼야 되느냐? 1이 돼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지.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확률 밀도를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지. 오케이? 확률 밀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를테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y는 fx. 오케이? 모양은 신경 쓰지 마. 아시겠습니까? 모양은 신경 쓰지 마. 알겠니? 오케이? 확률 밀도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A서부터 B까지 X가 변할 때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그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루는 요 넓이로 그 확률을 대답한다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의 사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구간을 적분해서 얻어지는 값이 무엇이다? 확률이다. 됐어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사용법이거든. 오케이? A서부터 B까지 구하라고 하면 그 확률 밀도 함수를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게 확률 밀도의 사용법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주어진 구간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라는 구간 그 구간 내에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구간을 전체를 적분한 거니까 확률 전체를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간단하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확률에 뭘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냐면 총합을 얘기하는 거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쓴 주어진 구간을 전체 적분하면 1이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얘들아? 1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공부해서 알듯이 이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문제는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말하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단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종종 강조했듯이 변수가 무엇인지를 항상 꼬박꼬박 잘 체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법, 성질 이렇게를 생각하면서 풀면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얘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게 일반적인 시험 문제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오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래 연속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2년 전 그 이전의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야. 따라서 기출문제도 별로 없고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공식만 좀 외워두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공식만 좀 외워두는데 일단 구해야 될 수 있는 건 평균을 좀 구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산확률 분포에서 됐어요? 평균 구하는 법을 잘 떠올려봐.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지?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는 거였지. 됐니? 연속확률 분포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을 하는데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만 변형을 해주면 돼.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변수는 보통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표 평면으로 옮겨와서 변수는 보통 x로 표현이 된다. 아시겠어요?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변수는 뭘로 표현이 된다고 얘들아? x로 표현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x라는 변수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더하는데
다만 이게 연속 자료를 대상화하는 거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이용. 얘들아, 이 적분은 모아준다는 뜻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적분을 이용해서 모아주면 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알파서부터 베타까지인데 됐어요? 오케이? 이 알파서부터 베타까지가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주어진 전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 평균은 적분하면 된다 이거야. 전체 범위를 다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적분한다? 함수에다 x를 곱해서 적분한다 이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적분은 확률의 총합, x를 곱해서 적분한 것은 평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x제곱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2x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x제곱의 평균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x제곱이라는 걸 껴넣어서 fx랑 곱해서 x제곱이라는 걸 껴넣어서 fx랑 곱해서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적분, 확률. x를 껴서 적분, 평균. x제곱을 껴서 적분, 분산이야. 아시겠습니까? 제곱의 평균이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 해왔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됐어요? 위 두 개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표준편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걸 그대로 따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대신에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이 내용에서 주로 시험 문제는 알겠습니까?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격인 정규 분포가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하고 있잖아. 통계에서 이산 확률 분포, 지금 연속 확률 분포 했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 다음에 통계적 추정을 하잖아. 그치? 근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일단은 정규 분포. 2단계는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를 합성해 놓은 거, 합쳐 놓은 거. 3단계가 이항 분포. 4단계가 통계적 추정.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규 분포고, 너희 내신 시험에도 너희 그 내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희한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2010년 수능 기출문제 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4까지고, 얘들아 여기 일단 잠깐 표시해놔. 오케이? 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범위를 일단은 던져준다 이거야. 연속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두 번째, 확률의 총합 구할 때도 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는 거고, 평균 구할 때도 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는 거고, 제곱의 평균 구할 때도 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하던 알파, 베타를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끝이에요. 오케이? x의 확률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p, x가 0부터 2까지, 오케이? 예. 의 100배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 0부터 2까지의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확률 밀도함수 보면 너희들이 첫 번째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그 0부터 4까지 이거를 적분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우리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데 됐어요? 적분하는데 적분하면 어차피 이 부분 나오니까 복잡하게 적분 공식 같은 거 쓰지 말고 삼각형으로 구해도 되겠다. 오케이? 훌륭한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왼쪽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1. 밑변은 얼마? 1.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오케이? 자, 요거 밑변은 얼마? 4는 아닌데? 3.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니? 3a. 이렇게 되겠지. 이게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양변에 2를 곱하면 요건 A, 요건 9A. 그러니까 좌변은 10A가 되겠지. 우변 얼마? 2. A 값은 얼마다 얘들아? 5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됐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P 0보다 X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있네. 요건 뭘 얘기하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뭐 한 거다 얘들아? 적분한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적분한 거를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뭐 직각삼각형인데 요거 A 값이 5분의 1이라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맞니?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2인 순간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뭘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거에 대한 함수값 요게 얼마만큼이냐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니? 무작정적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높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혹시 모르니까. 알겠어요? 같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1일 때 A만큼 들어가는 게 이 직선이잖아. 그럼 이게 3일 때 3A만큼 들어가는 게 또 이 직선이지. 그게 늘어가는 비율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맞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어떻겠다? 같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냥 다짜고짜 같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은 삼각형 두 개로 구해봅시다. 그럼 2분의 1, 밑변은 1, 높이는 얼마인 거? 5분의 1인 거죠. 그게 몇 개 있다, 얘들아?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확률은 5분의 1인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100배 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니, 얘들아? 20.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정리해놓고 2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됐어요? 2012년 수능 문제, 오케이? 작년 문제인데, 야, 이 문제를 보면 있잖아. 작년 수능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너희들이 알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0부터 1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얘들아, 주어진 범위 잘 확인하고, 0부터 1까지 정의된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 4분의 1. 이거 이렇게 1일 때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맞니? 이게 4점짜리 문제야. 믿겨지니? 작년이 이만큼 쉬웠었어요. 오케이? 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죠. 0부터 1까지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오케이? 이걸 일단 전개해서 AX 곱하기 FX 더하기 뭐니 얘들아? OFX. 오케이? 여기 DX가 지금 얼마라는 소리야? 10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덧셈을 기준으로 적분을 따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상수 같은 것도 튀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상수 같은 것도 튀어나와서 정리하면 이렇게 적겠죠. A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 dx.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것이 얼마다 얘들아?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지? 의미만 찾으면 돼. 얘들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니? 여기 있는 0부터 1까지라는 것은 문제를 보니까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범위를 적분했다. 뭘 얘기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1인 거야. 맞니? 오케이? 참나. 별을.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얘기한 거니, 얘들아? 전체 범위를 x를 곱해서 적분했어. 이건 뭘 얘기한 거야? 평균을 얘기한 거지, 평균을.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풀기겠네. 문제에서 평균이 4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4분의 1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5니까 이게 지금 10이라는 소리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니, 얘들아? 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쉽죠? 됐어요? 자, 3번.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오케이? 요거의 평균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얘들아, 뭘 구하라는 소리지?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계산 문제야. 평균을 구하라. 오케이, 그럼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니? 아, 나 지금 혈압 오르려고 그러네. 0부터 1까지. 오케이, x 곱하기 f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러니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x를 껴서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x를 껴서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fx를 찾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fx를 찾아야 돼. 이렇게 얘들아, 평균 구할 때는 넓이 이런 거 못해.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fx고 그 넓이로 막 처리하고 싶으면 x 곱하기 fx가 필요한 거지 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맞니 얘들아? 아, 근데 꼬마 애들이잖아. 아우 씨, 아름다운 친구들. 됐다. 자, 그래서 fx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fx는 어떻게 되느냐? fx는 모양을 보니까 있잖아.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네. 맞니? 어떤 케이스? 0부터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그려진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2분의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그려진 케이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겠네. 맞니?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 그려진 케이스는 얘는요? 이건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니까 얘는 뭐니 얘들아? y는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대신에 요 놈은 좀 자세하게 구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됐니? 근데 우리가 이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야 된다? 얘들아? 1, 3을 지나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됐어요? 요 점을 지나고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y-3, x-1이고, 오케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서 여기를 뺍시다. 1-2분의 1분의 3-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y-3 계산해보면 여기 2분의 1분의 여기는 2분의 얼마니? 5 이렇게 되는 거죠? x-5. 그러니까 y는 5x, 여기 5x네. 5x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y는 5x, 여기 마이너스 5, 얘가 넘으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씁시다. 이때 함수식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x가 된다는 소리고, 이때는 어떻게? 5x-2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너희들이 잘 알았다라고 하면 x 곱하기 fx 할 때, 그리고 적분할 때, 우리가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간을 나눠서, 그렇죠? 구간을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적분하고, 0부터,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적용되는 2분의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부터 두 번째 케이스가 적용되는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러니, 오케이? 그래서 그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x에다가, 됐어요? x에다가 함수식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 함수식 뭘 하겠냐? 0부터 2분의 1까지는 x를 껴서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누구를? 5x-2를 껴서 적분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엔 x제곱을 적분하는 소리고, 얘는 5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는 소리니까 적분해서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0,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면 3분의 5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1,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계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3분의 1 오케이? 2분의 1 넣고 0 넣으면 결국엔 8분의 1만 이렇게 떨렁 남을 거고, 3분의 5 됐어요? 1 넣고 2분의 1 넣어서 빼면 1 넣으면 1,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 빼니까 8분의 얼마?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니? 마이너스 1 넣고 2분의 1 넣으면 1 넣으면 1,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빼면 얼마니 얘들아? 4분의 3 오케이? 그럼 통분하면 3, 8에 24 분의 얘는 1이고 5, 7에 35고, 됐어요? 얘는 6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4분에 얼마가 나오니? 3, 아이 누가 욕지거리야 1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6으로 하려면 6, 4, 24, 6, 3, 18 오케이? 그래서 4분의 3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얘들아?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이제 계산 정도만 나와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연속 확률 분포를 하고 내일 정규 분포를 또 열심히 해서 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수업만 조금 아니다. 내일 놀지 말고 열심히 하면 일요일 날까지 마무리를 꼭 져줄 수 있도록 할게. 알겠죠? 오케이. 일요일 날까지 져줘야지 너희들 공부해 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고 연속 확률 분포 내용 공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